그 이유를 살펴보니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점점 가치가 떨어져서 0원에 가까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배우자의 사업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요즘 핫한 비트코인에 대한 이혼 재산 분할 시 주의할 점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ETF가 인가가 된 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선에서도 이의 허용 여부나 과세 연기 이런 것들이 막 선거 공약으로 논의되고 있잖아요. 이처럼 비트코인은 요즘 핫한 투자 자산으로 주가를 아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비트코인이 지금 대표적인 암호화폐 가상 자산인데 이게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법원은 원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암호화폐를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을 한 후부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서 이렇게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배우자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할지, 암호화폐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과 그 분할 시점,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될 수 있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암호화폐의 경우 재산 조회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딘지 알고 있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해당 거래소에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이 방법으로 배우자의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국내에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하면 업비트나 코인원, 빗썸과 같은 이런 거래소를 의미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런 국내에 중앙화된 거래소에 보관된 게 아니라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 보관이 된 경우에는 이걸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해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해외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자산 이전의 흔적을 추적을 해서 결국은 이걸 재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방식은 코인 자체를 분할해서 이전을 받는 방법과 특정 시점으로 환산을 해서 이걸 재산 가치로 이전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코인 자체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게 코인을 그대로 받는 거다 보니까 코인의 가치 변동 리스크까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반면에 특정 시점으로 환산을 해서 받는 경우에는 이 분할 시점을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서 변동 폭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장래 수익은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할 시점에 대해서 가장 현가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2021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변론 종결 시점과 가장 가까운 날짜의 가액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한 후에 재산 분할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대법원 3심은 이제 법률심이라고 하고 1심, 2심이 사실심이에요. 내가 1심만 하고 더 상소를 안 했다 라고 하면 1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되고 상소를 했다 그러면 2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좀 보면요. 원고가 다른 재산은 거의 없고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위 코인 재벌이라고 불리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코인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2년간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소송이 끝난 후에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점점 가치가 떨어져서 0원에 가까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코인을 재산분할로 받게 될 때 코인 자체를 이전받는 게 유리할지 특정 시점으로 환산된 재산 가치를 이전받는 게 유리할지 각각의 리스크들을 잘 고려해서 그 시기에 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에 대한 강제 집행은 코인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코인이 중앙화된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거래소로부터 코인을 이전받아 매각하는 집행 방식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코인을 넘겨받아서 매각하는 그리고 배당하는 이런 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혼 재산 분할 그리고 강제 집행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 법원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재미가 없으셨다면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